안녕하세요. 디지털 세상에서 안전하기 1차 시 이번 시간에는 누구에겐 쉽지만 누구에겐 어려운 디지털 세상 정보 격차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전체 10차 시 중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보 격차의 개념과 문제점에 대하여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정보 격차의 원인을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A 할머니는 점심 찌개거리를 사기 위해 인근 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할머니, 걸음이 불편하시면 스마트폰 앱에서도 살 수 있어요. 과일 상인이 이제는 디지털 시대라며 신선한 상품은 온라인으로 판매된다고 귀띔해 주었습니다. A 할머니는 스마트폰으로 살 수 있다고는 들었는데 사용할 줄 모르니 그냥 시장에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정보 격차는 무엇이며 원인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번 시간의 핵심 키워드는 디지털 정보, 디지털 정보 격차, 정보 격차 해소, 디지털 정보 취약계층 등이 있습니다. 디지털 정보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 정보 격차에 대해 학습하면서 해결 방법을 탐색해 봅시다. 생활 속 디지털 정보와 정보 생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디지털 정보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날씨, 뉴스 등이 있을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버스나 기차의 시간표도 디지털로 확인할 수 있으며 공연, 문화재 정보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알고 있거나 모르는 정보, 더 알아보고 싶은 정보 등도 있을 것입니다. 디지털 생활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편리한 생활은 무엇이 있을까요? 스마트폰으로 확인하는 실시간 뉴스와 날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는 어떠한지, 내일의 날씨는 또 어떠한지, 일주일간의 날씨는 어떠한지, 또 비가 올 것인지, 태풍이 오는지 이러한 정보 등을 우리가 디지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모르는 낱말이나 단어를 그 자리에서 디지털 사전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의 가격을 비교해보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 필요한 기능을 탐색해서 가장 적절한 기능을 선택해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 내가 가기로 한 장소에 정보를 찾아볼 수도 있으며 그 지역의 음식, 축제, 숙소 등의 정보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보고 싶은 영화나 콘서트를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 미리 예매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줄을 서지 않고 키오스크에서 주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디지털 정보가 보편화된다면 생활은 편리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생활이 보편화된다면 디지털 정보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겪게 될까요? 기술의 발전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은 디지털 정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으로 인식됩니다. 그리고 디지털 정보를 얻는데 친숙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간의 격차가 벌어지게 되면서 두 집단이 서로 나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디지털 정보 격차 또는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합니다. 디지털 정보 격차란
이진수로 표시된 정보 또는 데이터를 의미하는 디지털 정보가 보편화되면서 개개인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에 따라 격차가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8일 오후 12시 50분쯤 점심을 먹으러 들른 서울 서초구의 한 분식집. 20대로 보이는 여자 2명이 주문을 위해 키오스크 앞에서 줄을 섰습니다. 능숙하게 주문을 한 덕분에 대기 시간은 3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키오스크 주문이 익숙한 기자도 1분 만에 원하는 메뉴를 주문하고 결제까지 진행했습니다. 손님이 원하는 메뉴를 말하고 점원이 주문을 접수하는 과정만 줄였는데도 시간이 눈에 띄게 단축됐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방에선 주문표에 맞춰 바로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기다리는 중간중간 배달 주문을 알리는 알람이 울려댔고 배달 기사들은 바쁘게 포장된 음식을 날랐습니다. 홀로 분식집을 찾은 고령의 어르신들은 키오스크로 주문을 시도하다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기기가 익숙하지 않은 탓에 주문까지 걸리는 시간은 더 길어졌고 더러 직원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혹은 이러한 상황을 식당에서 관찰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디지털 정보 격차의 문제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디지털 정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디지털 정보 이용의 편리함을 누립니다. 그러나 디지털 정보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 불편함을 느낍니다. 디지털로 알게 되는 정보의 양에 따른 격차가 점차 사람들의 인식과 생각, 문화 등 사회적 격차로 확대되어 소외 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4대 정보 취약계층으로 고령층,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이 해당됩니다. 일반 국민을 100%의 수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았을 때 저소득층은 87.8%, 장애인은 75.2%, 농어민은 70.6%, 그리고 고령층은 64.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디지털 활용 및 역량 수준뿐만 아니라 정보 접근 수준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쉽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디지털을 통해 정보를 얻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디지털 정보격차 및 스마트폰 과의존 관련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2020년 일반 국민 대비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화 수준은 72.7%로 전년 대비 2.8%포인트가 개선되어 디지털 정보 격차가 꾸준히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 국민의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스마트 기기 보유율이 92.3%인 반면 고령층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77.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0대의 경우 89.7%가 모바일 기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70대 이상의 경우 일반 국민의 절반 수준인 44.9%를 기록했습니다. 일반 국민 역량 수준을 100%로 설정했을 때 고령층의 역량은 절반을 조금 넘는 53.7%였으며
특히 70대 이상의 디지털 정보화 역량은 14.9%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19년 전자상거래나 키오스크를 통한 비대면 거래 경험이 있는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회원가입과 로그인, 용어 이해, 기기 조작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키오스크 이용 경험이 있는 고령 소비자들은 불편함을 겪는 이유로 복잡한 단계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이어 다음 단계 버튼을 찾기 어렵다, 뒷사람 눈치가 보인다 등의 순이었습니다. 키오스크 이용 경험이 없는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 10명을 대상으로 버스터미널, 패스트푸드점, 은행의 키오스크 이용 모습을 관찰한 결과 영문 등 익숙하지 않은 용어나 초성 검색 등 조작 방식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키오스크 이용 중 시간 지연, 주문 실패 등에 대해 심리적인 부담감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버스터미널 키오스크에서는 일부 고령 소비자가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 첫 화면에서 현장 발권을 선택하지 않고 모바일 인터넷 예매, 사전 예매 발권을 선택하거나 더하기나 빼기 기호를 통한 인원수 조정 과정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70세 이상 고령 소비자 일부는 키오스크 이용 중간에 더 이상 발권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패스트푸드점 키오스크에서는 과반수의 고령 소비자가 영문으로 표기된 메뉴명이나 버거, 세트, 디저트 등 익숙하지 않은 메뉴 분류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70세 이상 고령 소비자 5명 모두 패스트푸드점, 키오스크 이용 도중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해 주문을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소비자가 개인정보를 직접 입력한 후 은행원과의 화상 상담을 통해 진행되는 은행의 비대면 계좌 개설 과정에서도 고령 소비자들은 영문명,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 입력을 위한 키보드 조작을 어려워했습니다. 직원 호출벨 등은 교통시설 한 곳에만 설치되어 있어 키오스크 사용 중 어려움을 겪을 경우 적절한 도움을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전체 30곳 중 키오스크 사용법을 게시한 곳은 단 9곳 뿐이었고 음성 안내를 제공한 매장은 16곳에 불과했습니다. 고령층을 위한 안내를 제공하는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정보 격차가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먼저 고령층의 낮은 PC 및 모바일 기기 보유율이 있습니다.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가장 낮은 고령층의 경우 가구 내 PC 보유율은 61.3%로 일반 국민의 보유율인 83.2%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모바일 기기 보유율 역시 73.7% 정도로 일반 국민 보유율인 91.74%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고령층의 생활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령층 인터넷 이용자 중에서 생활 서비스 이용률을 조사한 결과 고령자층은 일반 국민보다 생활정보, 전자상거래, 금융거래, 공공서비스 부분에서 10에서 30%포인트 정도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셋째, 언택트 시대와 더불어 디지털 정보화의
가속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사회의 도래로 오프라인 행정 및 경제가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등 기존 아날로그 방식이 디지털화되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이와 같은 디지털 정보격차의 원인에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ICT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키오스크 사용, 모바일 예매, 디지털 금융 등 일상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주어야 합니다. 통계상 고령층이 다른 어떤 계층보다 디지털 정보격차 문제에서 가장 취약하다고 하죠. 젊은 자녀가 알려주면 되지 않을까 싶지만 가족이 새로운 기술을 알려주기엔 어려운 환경입니다.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사는 핵가족화가 진행된 지 오래됐습니다. 2020년도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독거 노인은 약 150만 명에 달할 정도입니다. 게다가 뇌를 포함한 모든 시체적 능력은 노화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젊은 때보다 약해집니다. 교육을 받아도 금방 잊어버리죠. 미국 버지니아 대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27세부터 뇌 성능이 저하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문해력도 떨어집니다. 한글 문서를 읽고 제대로 해석해서 삶에 적용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배우는 것도 어렵기 마련이죠. 실제로 정부가 2008년 전 국민의 기초 문해력을 38년 만에 공식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0대 이상 노인의 5명 중 1명은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젊고 학력 수준이 높다고 문해력이 높은 것도 아닙니다. 19세 이상 성인의 평균 문해력은 100점 만점에 63.6점으로 중학교 3학년 수준보다 못하다고 합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가르쳐줄 가족이 없고 알려줘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심지어 금방 잊어버린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겠죠? 전문가들은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통해 방문 방식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지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합니다. 현재와 같이 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 사람을 모아서 일반적으로 교육하는 방식으로는 개인별 성향에 맞추는 것은 물론이고 지속적인 교육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둘째, 디지털 장비의 유니버셜 디자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연령, 성별, 국적,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글자 크기, 국문, 영문, 화면 크기 등을 고려해서 디지털 장비를 설계해야 합니다. 새로운 기기 혹은 기술이 도입됐을 때 교육이 필요하고 학습이 어렵다는 것은 해당 기술이 어렵게 만들어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기술을 이용하기 쉽도록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에는 유니버셜 디자인이 대표적인 방식입니다. 제품을 사용할 때 성별, 나이, 문화적 배경, 장애와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오른손잡이만을 위한 스마트폰, 시력이 좋은 사람만 볼 수 있는 스마트폰만 존재한다면 왼손잡이와 시력이 약한 사람은 모든 것이 스마트폰으로 통하는 세상에서 시작부터 차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 기술을 적용하여 스마트폰으로 가전제품을 조작하는 앱인 삼성 커넥트를 해결 방식의 한 가지 예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에어컨이나 냉장고를 사용할 때 목소리로 안내를 받거나 문자도 받을 수 있어 시청각 장애인도 편리하게 가전제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으로 기차표를 예매하려면 앱을 깔고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하면서 각종 인증을 거치는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요. 인증 체계가 복잡하다고 해서 보안이 완벽하다고 할 수 없으니 이와 같은 방식을 조금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구입하지 않으면
내가 나라는 것을 인증하기조차 어려운 시대라는 것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스마트폰이나 앱을 설계하고 제작할 때 사용하기 간편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유니버셜 디자인입니다. 전화라도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버튼을 앱에 넣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아날로그 방식을 일정 부분을 유지해서 새로운 방식에 적응하는 불편과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사회가 되면서 정보는 방대해졌지만 어떤 웹사이트에서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야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적을 수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웹사이트에 기차라고 입력해서 검색을 시도하면 KTX를 찾은 것으로 추론해서 도와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재난지원금을 어디서 어떻게 받는지 쉽게 알려줄 수 있다면 상당히 편리해질 수 있겠죠.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디지털 정보는 날씨, 뉴스, 버스나 기차 시간표, 공연 및 문화재 정보, 내가 모르거나 알고 싶은 정보 등이 있습니다. 디지털 생활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편리한 생활로는 실시간으로 정보를 확인하고 정보를 습득하는 생활, 물건을 구매하고 장을 보는 생활, 여행, 문화, 취미 생활에 디지털 정보를 이용하는 생활 등이 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디지털 환경은 디지털 정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디지털 정보를 얻는데 친숙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간의 격차가 벌어지게 되면서 집단이 서로 나뉘게 되며 이러한 현상을 디지털 정보 격차 또는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합니다. 디지털 정보 격차란 디지털 정보가 보편화되면서 개개인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에 따라 격차가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지털 정보 격차로 생기는 문제로는 디지털로 알게 되는 정보의 양에 따른 격차가 점차 사람들의 인식과 생각, 문화 등 사회적 격차로 확대되어 소외 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디지털 정보 소외 계층으로는 4대 정보 취약계층인 고령층,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등이 있습니다. 디지털 정보 격차의 원인으로는 낮은 PC 및 모바일 기기 보유율, 정보 이용의 어려움, 언택트 시대와 더불어 디지털 정보화의 가속화 등이 있습니다. 디지털 정보 격차의 해결 방법으로는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ICT 교육 실시, 디지털 기기 및 장비의 유니버셜 디자인 고려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 세상에서 안전하기 1차 시 정보 격차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